54세 유재석이 평생 적을 만들지 않는 비밀. 인간관계를 열심히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당신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속담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어떤가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은커녕 말해놓고 이불킥만 잔뜩 적립하기 십상입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나 직장 회식 자리 혹은 가족들이 모인 명절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서먹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혹은 나름대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띄워보려고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나 혼자 무대를 독점하며 헛바퀴를 돌고 있었던 민망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나 지하철에서 밀려오는 그 특유의 씁쓸함과 묘한 소외감.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왜 나는 매번 말을 해놓고 후회할까? 소통은 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여기 수십 년간 대한민국 예능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단 한 명의 적도 만들지 않은 소통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인 유재석 씨입니다. 올해 나이 54세가 된 그가 치열한 연예계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몸으로 깨달은 호감형 대화법은 결코 화려한 미사여구나 상대를 압도하는 말재주가 아닙니다. 낯가림이 심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누구나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유재석만의 황금 대화 원칙을 오늘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겉돈다고 느껴지거나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1부. 기분이 좋아지는 유재석의 4가지 황금 대화 원칙. 첫 번째 원칙.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철저히 차단한다. 유재석 씨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현실에서 이 원칙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회사 탕비실에서 혹은 친한 동료들끼리 메신저로 아니면 동네 주민들과의 커피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 과장 이번에 일 처리한 거 봤어? 어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그 집 둘째 말이야, 이번에 대학 또 떨어졌다며? 인간은 대화 중에 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묘한 연대감과 친밀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가십이라고 부르며 원시 시대부터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흉보면서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 편인에 하는 안도감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십이 비난과 험담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말은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내 목을 겨누게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을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부정적인 특성을 말하는 사람 본인의 성격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발화자 자아전이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동료 앞에서 박대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게을러라고 뒷담화를 하는 순간 내 말을 듣고 있는 동료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구나 하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참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대를 깎아내려 내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던 대화가 오히려 나를 유치하고 믿지 못할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순간입니다. 동양의 오랜 고전인 명심보감에서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을 기리는 말은 하되 남을 헐뜯는 말은 하지 마라. 직장이나 친목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의 80% 이상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가벼운 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건넨 험담은 반드시 건너 왜곡되고 살이 붙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고 신뢰받는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그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 침묵의 필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나의 배설적 대화가 아닌 상대방 중심의 언어를 선택한다. 유재석 씨의 두 번째 대화 명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보통 어디에 집중할까요? 슬프게도 대다수의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 내 경험은 뭘 말하지? 내가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어떻게 설명하지를 고민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을 쏟아내는 데만 급급한 것이죠. 이를 대화의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큰 업무 실수를 저지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후배 직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죠. 이때 상사가 다가와 훈계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밤을 새워서라도 서류 검토를 3번씩 했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때는 이런 실수 상상도 못했지. 자, 이 상사의 말은 후배를 위한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상사 본인이 과거에 찬란했던 내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서 지르는 전형적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자 일종의 언어적 배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후배가 진정으로 듣고 싶고 그 조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난이나 과거 자랑이 아닙니다. 많이 당황했겠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자책은 그만하고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자.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대안을 메인으로 고민해보자. 바로 이와 같은 건설적인 대안과 따뜻한 격려의 언어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나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던지는 스매싱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지쳐 있는지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내 언어를 맞춤형으로 깎고 다듬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맴도는 수많은 말의 파편 중에서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정제된 단어만을 골라 건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 말의 독점을 멈추고 7대3의 법칙을 실천한다. 유재석 씨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을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강력한 호감을 느낄까요? 정답은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뇌과학계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할 때, 마약을 복용하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보상 중추인 측두엽 도파민 경로가 격렬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엄청난 쾌락이자 심리적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화 모임에 나가서 혼자 마이크를 잡고 1시간 내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도파민이 폭발해서 기분이 아주 좋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무의식 속에서 은밀한 원망과 적대감을 쌓아갑니다. 저 사람은 지 얘기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의 끈은 느슨해집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사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쉬운 비결은 대화의 마이크를 상대방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3을 말한다면 상대방이 7을 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와,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같은 따뜻한 질문 던지기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최고의 호감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이 격해질 때 목소리의 톤을 의도적으로 낮춘다. 갈등이 생겼을 때 소통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유재석 씨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타인과 의견 충돌을 겪습니다. 이때 인간의 뇌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방어 기제와 공격 성향을 동시에 발동시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톤이 날카롭게 높아지죠. 하지만 목소리의 데시벨이 올라가는 순간 대화의 본질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흥분하면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이나 직장 내 부서 간의 논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실적인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왜 이번 달 생활비 지출이 많았냐? 왜 이 보고서 마감을 늦췄냐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서로 감정이 상해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당신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결국 본래의 논점은 간데없고 오직 서로의 말투와 태도만을 문제 삼으며 감정의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상대방과 이성적인 논쟁을 벌여야 하거나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반톤 낮고 차분하며 느릿한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모두가 흥분해서 날뛸 때 혼자 목소리 톤을 낮추어 정돈된 언어로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차분하게 움켜쥘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날선 흥분까지 가라앉히는 가장 품격 있고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제2부 품격 있게 소통하는 8가지 핵심 실천 방법. 유재석 씨가 보여준 대화의 대원칙들을 우리 삶에 그대로 녹여내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 8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가이드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몸에 익히는 순간 당신의 인품과 품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1. 3초 생각 규칙을 몸에 익힌다.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말실수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의 속도와 입의 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여과장치 없이 즉시 입 밖으로 내뱉는 습관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거나 내가 말을 하기 직전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 1, 2, 3을 세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 이 말이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인가? 3초의 짧은 멈춤은 충동적이고 날카로운 감정의 언어를 이성적이고 부드러운 언어로 정제해주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A.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전환하여 말한다. 너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했어? 그건 절대 안 돼. 이러한 단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방어벽을 세우고 반발심을 유발합니다. 똑같은 지적이라도 단어의 옷을 바꾸어 입혀야 합니다. 이 부분의 업무를 조금 더 보완하면 훨씬 완벽하고 멋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방법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문제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의 긍정적 표현을 선택하십시오. 3. 조언이나 비판은 반드시 1:1 상황에서만 행한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핑계로 다른 동료들이 다 보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혹은 모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지적이 100번 옳고 정당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타인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지적은 조언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의 인격 모독이자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동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하되, 따끔한 충고나 고쳐야 할 점은 반드시 단둘이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불러 마주 앉아 속삭이십시오. 상대의 자존심을 먼저 존중해 줄 때 당신의 조언은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가닿을 것입니다. 4. 나 전달법을 활용해 대화한다. 가족이나 연인,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흔히 주어를 너로 시작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너는 왜 맨날 약속 시각에 늦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는 왜 주말만 되면 잠만 자, 진짜 게으르다. 너로 시작하는 대화는 필연적으로 비난과 공격의 어조를 띠게 되며 상대방 역시 내가 일부러 늦었어? 차가 막힌 걸 어떡해라며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주어를 나로 바꾸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행동과 그로 인한 나의 감정만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 시각보다 늦게 오니까 내가 길에서 오래 기다려야 해서 날씨도 춥고 조금 속상했어. 주말에 당신이 잠만 자니까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던 나는 조금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드네. 내 입장과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공격받았다는 느낌 없이 자신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돌아보고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5. 아는 것도 모르는 듯 겸손의 여백을 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도중에 말을 툭 끊고 들어오죠. 아, 그거? 내가 진작에 해봐서 아는데 별거 없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이런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깨트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불쾌감과 반감을 삽니다. 내가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상대의 정보가 조금 틀렸을지라도 상대방이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내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 대화 상대의 흥을 돋우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6. 리액션과 맞장구의 밀도를 높인다. 말을 조심하고 실수를 줄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입을 꾹 닫고 무표정하게 침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의 고수들은 말은 아끼되 리액션의 밀도는 아낌없이 높입니다. 상대방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크게 뜨며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축하해요 하고 적절한 감탄사와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인 따뜻한 눈빛, 고개의 끄덕임, 그리고 온화한 미소만으로도 당신은 특별한 말재주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화 상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카더라, 소문은 내 입에서 끊어버린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직장이나 모임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사생활이나 사내 가십거리를 부지런히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나를 통해 유통하는 순간 그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의 화살과 신뢰도 추락은 고스란히 나를 향하게 됩니다. 신뢰성 높은 묵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귀로 들어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타인의 뒷이야기는 내 선에서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내 입은 소문의 종착역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 때 사람들은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내 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8. 대화가 끝난 후 나의 말을 되돌아보는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분만 오늘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조용히 복기해보는 습관을 지녀보십시오. 오늘 낮에 후배에게 했던 그 말은 불필요하게 어조가 강하지 않았나?
회의 때 내 의견을 주장하느라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는 않았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건성으로 대답하진 않았나? 하루를 돌아보며 내 언어의 온도를 점검하는 2~1분의 피드백 시간이 매일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거친 말버릇들이 서서히 정제되고 어느덧 주변 사람들에게 스며들 듯 편안함을 주는 호감형 인간으로 거듭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결국 대화법이란 단순히 현란한 스킬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인품과 생각, 즉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가 54세의 나이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말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의 정제된 언어를 통해 고스란히 묻어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말을 섞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배운 유재석의 황금 대화 원칙들과 8가지 실천 가이드 중 당장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통과 인간관계에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품격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